안녕하세요. 지금 지난 시간과 계속 이어서 이 지금 중학교 인면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작업, AR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포토샵 작업인데 실사 이미지 위에 덧해서 칼라 완성 작업을 미리 보여주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3D가 아닌데 3D처럼 느껴진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이 후간 현황입니다. 지금 중학교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그 중에 후간 정면 부분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자, 후간 현재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컬러링을 해서 완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보고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놔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뭐든지 이미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하고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지금 픽셀이 나오죠. 72 픽셀에 45.4. 72면 거의 웹사이트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큰 편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을 200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 지금 리샘플이죠. 이 부분을 빼고 만약에 여기서 200 바꾸면 사이즈가 확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작아지긴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단 200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퀄리티 같은 경우는 픽셀 값이 높아지면 사이즈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를 늘려야 할 부분은, 자, 리샘플을 이렇게 끄고 이 부분에 250, 그리고 이 부분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한 25 정도. 그러면 더 커지죠. 그리고 오케이 하면 많이 커지죠. 자, 이렇게 크게 현재 있는 이미지를 좀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지지는 않지만, 여기서 추가로 해야 할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너무 작게 작업이 되어진다면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니까 좀 키워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250에 25, 12 이 정도 사이즈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조금 더 키워도 되긴 하나, 여기서는 지금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캔버스 사이즈를 키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지금 사이즈들이 어때요? 이렇게 키워놔야지 이 부분에 디스톨트 하거나 키울 때 이 각을 잡기가 아주 용이하고, 또 나중에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만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키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많이 키워져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미지, 여기서는 아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했으니까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을 해 볼게요. 캔버스 사이즈 에서 와이드는 일단 30, 20 이렇게 하고 중앙에 놓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화이트 부분하고 좀 많이 이게 좀 분리가 되면 더 좋긴 해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해놓고
얘가 움직이게 되면 바로 이제 레이어가 되는데, 물론 패드 값 잘 보시고 컷을 하고, 여기는 컨트롤 델리트. 컨트롤 델리트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정경색, 배경색 중에 배경색이 전체를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할 때는 컨트롤 델리트를 하는 거죠. 캔버스 사이즈에서 여기 가로를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감이. 네. 그리고 컨트롤 델리트.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벽색을 가지고 올게요. 벽색. 자, 여기에 지금 1, 2, 3, 4층. 4층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일단 1, 2, 3, 4층이 있어요. 그럼 층별 색채를 먼저 일러스트에서 작업했던 색채를 가지고 올게요.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한 색채가 그대로 포토샵으로 가져오면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 참고로 해야 되고, 또 기타 등등, 여기 지금 벽돌에 대한 걸 또 하려고 하는데, 벽돌을 가져올 때 여기에 있는 사이즈는 사실적인 사이즈죠. 근데 이 사실적인 사이즈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또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은 그냥 델리트 해줄게요. 자, 여기 색채 부분은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벽돌을 먼저 갖다 놓을 텐데요. 왜냐면 하다가 일러스트 용량 때문에 일러스트를 좀 꺼놔야 될 것 같아서 벽돌을 먼저 가지고 오려고 해요. 벽돌을 이쪽에 갖다 놓는데, 여기 지금 보면 벽돌이 이 정도 크기는 되죠. 이 같은 경우 한 번 더 손을 보긴 했지만, 자, 벽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너무 벽돌이 적어요. 잠깐만. 자, 볼게요. 벽돌이 좀 너무 적어서 잘못하면 이게 벽돌 같은 느낌이 좀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은 조금 리얼라이즈 시키고, 그 다음에 언그룹을 시키고, 이거 2개 정도? 2개, 한 3개 정도. 자, 이거 2개 정도만 일단 그룹하고, 얘를 뺄게요. 그리고 2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확대할게요. 130 정도. 130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거를 200으로 200배 한번 해볼게요. 자. 200배를 하고, 일단 컨트롤 C 하고 이쪽에 갖다 붙여 놓을게요. 컨트롤 V, 픽셀 갖다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벽돌 느낌이 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 벽돌은 이렇게 갖다 놓고, 일단 층별 벽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1층 놔두고 2층, 3층, 4층, 그쵸? 1, 2, 3, 4 다 1층부터 4층까지. 이것을 이제 칠하는 방법, 선택해서 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이거는 자 벽돌이고,
레이어는 지금 많은 레이어를 써야 하니까 네이밍을 잘 해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잠궈 놓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선택하고 약간 잠궈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벽을 칠하는데, 자, 그거를 선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는 물론 뭐 자동으로 선택하는 툴은 안 되고 폴리건 라소 툴이나 아니면 패스 툴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잠시만요. 그래서 층별 색채부터 한번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창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패스를 활용하겠습니다. 패스는 라sso 툴보다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변형을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당장 정확치 않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만날 때 직선으로 만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일단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자, 패스를 해놓고 이 지금 작은 화살표 있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동을 가능합니다. 한 점씩 이동이 가능한 거죠. 지금 나무 때문에 뭐가 잘 안 보이긴 하나 그래도 이것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부분에 이 패스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필요 없는 패스를 지워주는 기능이 있죠. 패스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델리트. 그리고 이걸로 지금 다시 수정을 할게요. 좀 더 맞춰서. 자, 색채는 지금 여기 현황에서는 여기서 좀 멈추고 이렇게 위에 지금 난간 부분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실제 수정한 것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색채가 쭉 이어지게 이 부분까지 전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창문 위쪽 여기까지 전부 다 쭉 그 색채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쪽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이렇게 조정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아랫부분에 벽돌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전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패스 안으로 들어가세요. 패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면 윈도우에서 패스를 열면 됩니다. 패스 창을 열면 워크 패스가 나오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패스 1 아니면 뭐 1층 이렇게 써도 돼요. 1 뭐 F 이런 식으로 패스 2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셀렉션을 시킵니다. 셀렉션을 시키는 방법, 우측 버튼 누르는 방법도 있고, 자, 우측 버튼 그러면 make selection이라고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가져와서 이쪽에 원형에 이렇게 하면 셀렉트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빈 레이어를 만들어요. 이렇게 플러스. 그럼 이 상태에 1층 색채를 일단 칠해줍니다. 자, 색채 1층 색채를 선택하려면 스포이드 1층 색채 그리고 에디트 필을 하면 되겠죠. 필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 그러면 어때요? 1층 색채가 칠해졌죠. 자, 여기서는 레이어를 나중에도 정리할 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레이어 셋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월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월을 넣고 여기에 1층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층도 패스를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위까지 가야 돼요. 여기 지금 홈통 있죠. 거기까지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쭉 생각해 보고 이쪽에 소점을 맞춰서 대략 짐작을 해서 이렇게 잡아 봅니다. 자, 여기 지금 패스 작업을 할 때 아까 약간 원형이 됐었죠. 그때 내가 깜빡한 게 Alt 키를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 그냥 하게 되면 이렇게 원형이 돼요. 약간 곡선이 돼요. 곡선이 되는 지금 이 부분은 직선만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방향이 있죠. 이게 방향키인데 방향키가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향키에 따라서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주는 역할이 Alt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해주면 이렇게 잘라져요. 그러고 Shift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해주면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잠깐만요. Shift를 누르고 자, 여기 지금 만나게 했어요. 자, 이거 만날 때 굳이 사실은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 잠시만요. 여기서는 얘를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빼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자, 이 늘릴 때 이거 잘 보고 지금 이쪽에 작은 보가 있죠. 이 보의 끝점 여기 끝점을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나무 때문에 안 보이나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 자, 최대한 이 부분을 맞춰보고 지금 여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실제 시공된 거는 이 부분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뭐 정확히 안 맞더라도 여기에 이 지금 소점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작업한 것에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셀렉션을 만듭니다. 셀렉션을 만들 때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끝까지 가도 되거든요. 끝까지 그냥 가서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잘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 자, 오크 패스를 2층으로 하고 우측 버튼에 메이크 셀렉션 할게요. 레이어. 아까 빈 레이어가 있었죠? 자, 이 레이어에 2층 색채를 칠해줍니다.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컨트롤 D. 자, 선택이. 근데 사실 아까 내가 좀 색채가 틀리다는 이야기를 했죠. 일러스트보다 사실 색채가 조금 연하게 나와요. 지금 이 오렌지색도 좀 연한 편이거든요. 조금 더 진해야지 맞아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조금만 좀 진하게 해줄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같이 1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좀 연하게 됐거든요. 일러스트를 보면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일러스트를 꺼놨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자, 이 정도 색은 돼요. 살짝 이 정도. 자, 에디트, 필, 브라운드 컬러 이 정도. 컨트롤 D. 그리고 3층. 3층은 어느 정도 그냥 라소툴을 활용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냥 패스툴로 계속 할게요. 라소툴은 좀 수정하는 게 좀 어려워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가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굳이 여기에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 일단 만나게. 자, 여기서 만날 때 여기 내가 Alt 키를 눌러주고 만나게 한다고 했죠. 잠깐만. 자, Alt 키를 누르고 만나면 여기 직선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을 선택하고 좀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조정할 때, 자, 이 보의 꼭지점 여기에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쭉 갔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 지금 두 번째 보, 여기 지금 이쪽 보의 꼭지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쭉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난간 여기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패스에 가서 3층 하고 메이크 셀렉션 OK 하고 레이어에 다시 가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아까 빈 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레이어 1에 만들어 버렸네요. 물론 상관은 없어요. 이게 지금 서로 겹치는 부분이 아니면 레이어에서 간단하게 뗄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얘는
3층으로 하고 3층으로 하고 3층 색채 지금 이 색이죠. 이것도 지금 연하게 돼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칠해 놓을게요. 잠깐만, 잘못 또 여기 3층에서 에디트 필에 이제 그냥 단축키가 Shift F5인데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기한테 편한 걸로. 그리고 지금 내가 레이어를 추가로 자, 얘는 3층이 맞고 레이어 1이 지금 1층과 2층이 한꺼번에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은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뜰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레이어가 서로 겹쳐 있는 레이어라면 그게 이제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에 되어 있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뜨기가 힘들어요. 자, 이럴 땐 간단하게 라sso 툴로 이렇게 띄어내면 돼요. 라sso 툴도 끝을 만나야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 끝점 막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러면 되게 찾게 돼요. 끝점이 어디더라 어디더라. 그러면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럼 대략 그 처음 시작했던 점의 방향을 놓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레이어, 뉴, 비어, 컷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층을 빨리 해놓죠. 월이니까 1F, 2F, 이제 4층만 하면 되겠죠. 레이어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4층도 패스로 하겠습니다. 여기 패스, 이건 또 조금 이렇게 늘려버리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만나면 직선으로 만나져요. 자, 조정할 부분 한번 보고, 자, 여기 지금 꼭지점에 잘 맞게 돼 있네요. 보의 꼭지점, 여기만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오죠. 끝에 부분이 나오니까 이쪽 부분이 좀 나올 걸 생각을 하고 끝을 좀 직선을 잘 맞춰줍니다. 그리고 메이크 셀렉션 패스에서 패스 4층 컬러 컨트롤 D. 자, 이렇게 지금 컬러가 입혀졌어요. 이게 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반듯하게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여서 찍어진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돈을 하도록 하고, 일단 색을 칠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 다음에는 창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창문은 1층에 창문은 일단 지금 1층은 벽돌이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놔두고 2층 창문부터 해볼게요. 가장 창문을 창문답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2층이라 보니 2층을 먼저 해볼게요. 자, 2층 한번 보면 이 부분을 필값을 낮춰 놓을게요. 낮추면 창문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 창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눕기를 시켜서 하나의 창문, 가장 잘 된 창문을 하나 빼볼게요. 눕기를 시켜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창문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것도 라쏘보다는 패스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패스는 변경이 좀 가능하니까, 수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이것도 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창문 부분이 이런 지금 몰딩 같은 느낌이 나중에 좀 없앴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조금 그냥 심플하게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심플하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패스에서 창이라고 해도 되고 윈도우도 되고 창, 메이크 셀렉션. 자, 레이어에 가서 이번엔 빈 레이어를 만든 게 아니라, 자, 원 이미지에서 레이어, 뉴, 히어, 카피를 하세요. 자, 이 카피를 하면 이 창문이 따로 복사돼서 앞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월을 이렇게 놓고 이거를 위로 가게. 그리고 2층, 창이라고 해놓고, 사실 이 창은 창이라는 레이어 셋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윈도우를 해도 되고요. 창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넣어버리는 게 편하긴 해요. 2층 그러면 층별로 해서, 그러면 2층 창 하나 빠졌죠. 그러면 지금 2층 월을 한번 켜볼게요. 이 레이어는 이 부분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창문에
이 지금 2층 창이라고 한 부분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 간단하게 라sso 툴을 활용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레이어 하나 만들었죠. 여기다가 지금 이 오렌지 색보다 잠깐만요. 이 오렌지를 벽이죠. 자, 벽에 있는 이 오렌지색. 이 부분을 지금 현재 66%인데 이걸 좀 끝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쪽으로 가면은 이 오렌지색보다 약간 더 그레이가 들어간 블랙이 들어간 좀 진한 색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OK 하고 여기다가 레이어 에디트 필을 해줘요. 필. 자, 포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그럼 컨트롤 H를 하면 지금 이 선택된 표시 이것이 좀 그러니까 감춰주는 거죠. 선택이 안 된 게 아니라 감춰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감췄어요. 그러면 얘 지금 입체감이 나긴 하는데 여기가 약간 좀 라소트를 할 때 선택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에디트 트랜스폼에서 약간 로테이트를 시켜주는 것도 이제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살짝.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디스톨트 해도 되고. 그리고 좀 더 위로 만나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쪽 만들고 난 다음에 일단 볼게요. 이쪽도 하나 만들고 만들 때 레이어를 또 따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꽃이 있지만 이거 상관없이 일단 짐작해서 만들면 돼요. 약간 아래가 좀 퍼진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만들면 돼요. 자, 아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러면 에디트 이것도 필을 해줘요. 포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자, 컨트롤 H 하면 이것도 감춰지죠. 그런데 지금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조금 덜 나죠. 그리고 좀 만나는 부분이 약간 자연스럽지 않아서 위쪽으로 좀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아까 컨트롤 H를 했었죠. 자, 컨트롤 H 다시 컨트롤 H를 하고 이 상태에서 이걸로 해도 되지만 약간 그레이 좀 블랙으로 하면 가장 좋고 블랙이나 그레이를 활용해서 자, 이거는 이 레이어 상태 위에 해도 되고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명암을 처리하는 레이어거든요. 자, 명암을 처리할 때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수정이 용이하고 만약에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은 좀 더 편하겠죠. 레이어가 조금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명암 레이어를 따로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지금 이거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상에서 포그라운드와 투명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입체감이 나는 거죠. 이 부분에 약간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끝까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소소하게 약간 수정할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럴 땐
지금 창문을 처리하는데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레이어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 일일이 사실 그 이름 쓰다 보면은 아마 되게 힘들어요. 지금 창문을 없애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레이어 셋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단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그냥 해보세요. 네이밍 전부 다 못하더라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좀 와야 되는데 내가 좀 작업을 잘못하긴 했어요. 이거 끝까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왜냐면 이쪽은 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컨트롤 델리트. 아까 그 셀렉션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H 하는 것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면은 그 선택된 곳만 작업이 돼요. 그럴 때 빨리 컨트롤 D를 해서 선택을 없애줘야 돼요. 창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오토 셀렉트 부분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각자 그 자기 컴퓨터에서 오토 셀렉트를 전부 다 제거하세요.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학생들 수업 시간에 오토 셀렉트를 이런 그 입체 작업을 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면 오히려 잘 되지가 않아요. 자, 이거 지금 트랜스폼에서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스케일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않고 이쪽에 잘라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창문이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창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지워져 버리면 돼요. 자, 여기서 델리트. 그럼 이렇게 없어지죠. 컨트롤 D.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고 여기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좀 잘라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시각을 좀 보면서 이거는 거의 이 정도만 해도 델리트. 이것도 보세요. 선택된 것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V를 해주면 바로 셀렉트 상태로 선택 상태로 들어가요. 기본 선택 상태. 근데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직접 자, 이 부분을 델리트 해주시고 컨트롤 D 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서 창문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창문 사실 이게 2층 창문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층 2층 창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셋을 하나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J 하면
이 레이어 셋 자체가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어 셋을 머지를 시키세요. 머지로 그룹을 하나 머지를 하면 지금 2층 창문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아주 약하게 해 놓으면 지금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계략 나오죠. 그러면 이 카피 이 부분을 여기로 하고 트랜스폼 아니면 일단 스케일로 먼저 조정을 합니다. 스케일로 근데 조정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지금 소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해줘야 되죠. 일단은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에디트, 트랜스폼, 디스톨트를 좀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능이 아니라 감각으로, 여러분들 입체 감각으로 해야 돼요. 자, 이 부분. 그리고 뒤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안 보이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혼통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는 분들이 좀 짐작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쭉 이어지는 걸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다시 컨트롤 J 해서 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서 잠깐 좀 이거 자체를 흐릿하게 해보고, 자,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여기서 에디트, 축소를 하고, 아까처럼 축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돼요.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해놓고, 여기 지금 계략 보면은 이 정도 좀 나오겠죠. 그러면 에디트, 스톱해서 약간 이 부분이 좀 올라가 있죠. 이럴 때 다시 사실 이런 작업 왜 하나, 입체로 그냥 3D 돌리면 훨씬 편할 텐데,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현장이나 이런 거 실제 실무에 들어갔을 때 좀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층 부분을 조금 꺼놓고 이 창문에 연결된, 기둥에 연결된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부분의 연결이 여기서 좀 끝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러스트를 보면 알 텐데, 이 부분이 지금, 그쵸, 여기 그 문에 끝나는 부분이 이쪽에
기둥, 2층의 창문 기둥 이 부분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보고 이 기둥과 이 기둥이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더 트랜스폼해서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또 다시 컨트롤 J를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그리고 이쪽 끝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그러면 일단 컨트롤 T에서 좀 줄여놓고, 이 지금 기둥선이 쭉 연결되는 걸 생각해서 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디스톨트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 지금 흐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 지금 기둥선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지 나오겠죠. 지금 이 부분 연결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진이 좀 누워 있다 보니까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좀 멀리서 봐야지 감이 와요. 지금 이 부분 쭉 연결되는데 확인을 하고, 이 부분 연결을 또 생각을 하고, 일단 엔터를 칠게요. 여기서 뭐 좀 봐가지고 좀 이렇게 삐뚤하다 그런 부분만 조금 봐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저 멀리 있는 거는 그렇게 큰 뭐 표가 나는 건 아닌데, 가까이 있는 건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